무죄를 선고받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사건과 비교하여 지난 1월에 광주지방법원에서 선고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의 판결을 소개하려 합니다. 두 사건의 분기점은 여기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율촌중대재해센터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1월에 광주지방법원에서 선고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의 판결을 소개하려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사건으로는 33번째 판결이 되는데요. 특히 지난해 12월에 저희 율촌중대재해센터에서 수행하여 무죄를 선고받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사건과 비교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사건은 2022년 11월 7일 광주에서 전자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A회사의 공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관한 사건입니다. A회사에서 생산되는 제품 중에는 냉장고 등에 사용되는 열 교환기인 콤프라는 것이 있었는데요. 피해자는 콤프 생산을 담당하는 근로자로서 무게 2.3톤, 직경 1.5m에 달하는 강판 코일을 분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할 때에는 작업 지휘자가 배치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작업 지휘자 없이 혼자서 작업을 하면서 코일들 사이에 틈새로 들어가 호이스트 크레인 체인을 풀다가 중심을 잃은 코일이 넘어지면서 옆에 있던 언코일러를 충격하여 언코일러 위에 있던 코일이 피해자의 머리 위로 떨어져 사망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먼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의 점에 관하여 A회사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에 해당하는 운영총괄사장 B와 관리감독자에 해당하는 생산팀장 C에게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법원은 중량물 취급 작업의 경우에는 작업지휘자를 두어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피해자가 작업지휘자 없이 혼자서 작업하다가 사고에 이른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작업지휘자가 있었다면 피해자가 그와 같이 강판 코일의 전도 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위험한 방법으로 작업하도록 두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입니다. 특히 A회사가 주간에 같은 작업을 할 시에는 작업지휘자를 둔 반면에 야간 작업에는 인력 부족으로 작업지휘자를 두지 않은 점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삼았습니다. 두 번째로 법원은 작업장에서 제품, 자재, 부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으로 전도를 방지할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B와 C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사고 발생으로부터 약 4달 전인 2022년 7월 실시된 상반기 유해 위험 요인 발굴 및 개선 점검에서 콤프 원자재 코일 이동 작업 시에 원자재 코일이 전도하여 정면의 작업자를 압착할 우려가 제기되었기에 이에 대한 안전조치를 하고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음에도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법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A회사의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는 대표이사 D에게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법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3호의 유해 위험 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 마련 및 반기 점검 의무에 관하여 앞서 본 것처럼 2022년 7월 실시된 상반기 유해 위험 요인 발굴 및 개선 점검에서 원자재 코일 이동 시에 전도 위험이 지적되었음에도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이행되지 않은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법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4호의 안전보건 예산 편성 및 집행 의무에 관하여 주간 코일 분리 작업에는 작업지휘자를 지정한 반면에 야간에는 동일한 작업에 작업지휘자를 지정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법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3호의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교육 실시 및 점검 의무에 관하여 피해자가 1톤 이상의 크레인 작업 시에 특별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그 일부만이 실시되었음에도 이를 점검하지 않은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본 사건에서도 지난해 12월에 무죄가 선고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사건과 마찬가지로 작업자의 비정상적인 작업 방식이 문제되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사건은 작업자가 작업 표준에 없는 수공구를 임의로 사용하다가 그 수공구가 압축 상연기에 빨려 들어갔다가 튕겨 나왔던 사건이었는데 본 사건은
피해자가 넘어질 위험이 있는 강판 코일의 틈새로 들어가 작업하였던 사례입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작업자의 위험한 작업 방식 선택이 사고 발생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양형사유로 고려하였을 뿐 무죄로 판단하진 않았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산업안전보건관리의 대전제라 할 수 있는 명제를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사람은 실수하고 불완전한 행동을 하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인 이상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정해진 작업 표준이나 절차보다 본인에게 더 익숙하고 편한 작업 방식이 있다면 그 작업 방식을 따를 수도 있습니다. 사업주로서는 이러한 가능성을 고려하여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여야 하는 것이죠. 물론 사업주가 모든 경우의 수를 다 고려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로서는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범위 내의 유해 위험 요인에 대하여 안전보건 조치를 취하면 됩니다. 두 사건의 분기점은 여기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사건에서는 문제된 수공구를 사용하는 행위로부터 그 수공구가 압축 성형기 안으로 들어가 튕겨져 나올 위험까지를 예견하기란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들어간 수공구가 설비 내부의 고온, 고압 환경에도 부서지거나 녹지 않고 다시 튕겨져 나올 것이라고는 예측하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나아가 작업자들이 원청이나 협력업체 관리자들 몰래 수공구를 사용하여 관리자들로서는 해당 수공구의 사용 사실 자체를 알 수 없었다는 점도 주요하게 작용하였습니다. 반면에 본 사건에서는 법령상으로도 작업자가 강판 코일 틈새로 들어가는 등으로 위험하게 작업하는 사실을 사업주가 몰라서는 안 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강판 코일은 무게 2.3톤에 달하는 중량물이어서 관련 법령에 따라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야 하는 작업입니다. 즉, 피해자가 그와 같이 위험하게 작업하지 않고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하도록 지휘, 감독할 사람을 두어야 한다고 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본 사건에서 A회사는 주간에 진행되는 코일 분리 작업에는 작업지휘자를 둔 반면에 야간에는 피해자의 작업을 지휘, 감독할 작업지휘자를 두지 않았고 그러한 탓에 피해자가 그와 같이 위험하게 작업하고 있음에도 이를 감독하거나 제지할 사람이 없어 방치되었다고 본 것입니다. 나아가 본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코일에 대한 전도 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위험하게 작업하는 모습이 수차례 발견되었음에도 몇 차례 주의를 주는 것으로 그쳤고 피해자의 후임 근로자도 피해자로부터 동일한 작업 방식으로 작업을 배워 수행하여 왔다고 한 점에 비추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위험한 방식으로 작업을 해온 사정이 인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본 사건은 앞서 무죄가 선고된 사건과는 달리 작업자의 위험한 작업 방식을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고 그러한 작업 방식에 따른 위험성이 관련 규정 등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사업주가 관계 법령에서 정한 관리감독 의무를 다 하였음에도 그러한 위험을 발견 내지 예측할 수 없었던 것인지를 따져 사업주의 책임 유무를 판단하게 됩니다. 한편 본 사건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항이 어떻게 원인이 되어 중대재해 발생의 결과까지 이어졌는지가 판결에서 명시적으로 설치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앞서 본 것처럼 작업지휘자가 없었던 점과 강판 코일의 전도 방지 조치 없이 위험한 방식으로 작업이 실시된 점이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고 그러한 직접적 원인이 유해 위험 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에서 지적되었음에도 개선되지 않은 점이나 야간에도 작업지휘자를 두기 위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특별안전교육이 온전히 실시되지 않은 점 등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구체적인 논증은 없지만 어느 정도 인과관계가 추단되는 측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본 사건에서도 유해 위험 요인 확인 절차에서 콤프 원자재 코일 이동 시에 코일 전도에 따른 위험이 지적되고도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분을 곧바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본 부분은 다소 아쉬움이 남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의무는 유해 위험 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대로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점검한 후에 필요한 조치를 하라는 의무입니다. 즉,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점검하여 작동하고 있지 않으면 그 절차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라는 취지이지 강판 코일의 전도 방지 조치를 경영 책임자에게 직접 실시하려는 취지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본 사건에서는 코일 이동 작업 시에 전도 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을 경영 책임자인 D가 유해 위험 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의 마련과 점검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곧바로 인정하였습니다. 이처럼 유해 위험 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를 점검하는 것까지가 경영 책임자의 의무 범위임에도 본 사건을 비롯한 상당수 판결에서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등 현장의 책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 의무를 경영 책임자의 의무와 혼동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입니다.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최근 무죄가 선고된 사건과 마찬가지로 작업자의 비정상적인 작업 방식이 문제된 사안임에도 왜 이 사건에서는 유죄가 인정되었는지, 두 사건의 차이가 무엇인지에 관한 궁금증이 조금이나마 해소되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